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한 포트 미스터 주식왕의 신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수들이 제안하는 포트 전략. 안녕하세요. 미스터 주식왕 이혜수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스튜디오에서 참가자분들과 함께 포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은요. GSZ 본부장 이서구 참가자, 와우넷 한동훈 참가자, 와우넷 신현식 참가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한 분 한 분의 전략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현식 참가자의 전략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반도체 소재, 납폭 가대주 기술적 반등 주목. 자, 아무래도 최근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반도체 소재도 상당히 잘 달리다가 지금 낙폭이 좀 나왔었고요. 낙폭 가대주들이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시장, 이 종목 장세 다 연관되는 느낌들이 좀 듭니다. 어떤 전략일까요? 네, 향후에 이제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3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종목별 정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종합지수는 일단은 이제 고가권에 형성이 됐습니다. 2140포인트 올라와서 조정이 좀 들어오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지수가 고가권에 올라오게 되면 반대급부로 주가가 못 올라갔던 애들 그 섹터군들이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주 내에서 TA항공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저의 전략은 이렇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실적이 좋은 주식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우리가 그 연준에서의 금리 인하를 3번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유동성 장세. 그래서 뭐 돈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재나 낙폭가대주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이제 저번에 주식왕에서도 아이텍이라는 주식을 좀 갖고 왔고요. 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낙폭이 가다한 섹터들은 좀 끝까지 좀 밀고 가는 전략. 네, 그래서 업종별로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영이 되지 못한 섹터들 위주로 종목을 좀 갖고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종목 변경이 없으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를 통해서 종목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계속해서 신현식 참가자의 이슈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다각화로 성장 전략 강화. 자, 아무래도 종목 이야기를 바로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우리가 또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주식은 이제 저번에도 이제 주식왕에서 좀 갖고 나왔던 주식인데 지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밑에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기업이긴 합니다. 이제 이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패키지 쪽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웨이퍼 테스트 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화장품 및 줄기세포 관련 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은 이제 아이텍이라는 주식입니다. 연 매출액은 한 200억 정도 되고요. 현금성 자산은 113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PBR은 한 1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당히 좀 못 올라갔는데 최근에 좀 이슈적인 부분은 이제 코스닥이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좀 많이 보유하신 분이 주식을 좀 매도를 했습니다. 50만 주 보유하신 분들이 한 31만 주를 매도를 하면서 18만 주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지속적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죠.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되면 악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옆으로 좀 눌리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주식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제 화장품 쪽 및 줄기세포 관련 쪽의 사업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 아모레퍼시픽이나 MP한강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주가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죠. 이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광분제 효과, 그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합의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테마가 좀 형성이 됐는데 이 아이텍이라는 주식은 이제 화장품 쪽 사업도 하고 있고 줄기세포 바이오 쪽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시장에서 이런 부분이 이슈화되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이오 줄기세포 및 화장품 관련해서 이슈화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 주식을 좀 갖고 왔고요.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018년도 6월 달에 좀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두 가지 호재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고요. 첫 번째로는 대주주 변경,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때 당시에 주식이 5,000원에서 5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 그 매각재료이 줄기세포 관련 재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빠졌던 악재 부분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뭐 매출이 안 좋아졌다 뭐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2분기 매출도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뭐 장기적으로 횡보하는데 주식 비중을 많이 보유한 주주가 주식을 매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은 일단 단기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7,000원대 라인대만 돌파해주게 되면 주가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줄기세포 및 화장품 관련 이슈만 좀 한번 터지게 되면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7,80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5,400원을 잡고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아이텍 화장품 모멘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식 참가자의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우려감 상쇄할 업체가 뜬다라는 이슈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닭고기 관련주 가지고 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마니커 FNG를 좀 갖고 나왔고요. 최근에 그 AI 관련 뭐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충남 아산에서 그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이 됐다. 근데 이제 요 항원이 고부영원성이 아니고요. 저병원성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뭐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고요. 이런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마니커 F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좀 상승했던 게 우리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주에 의해서 테마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고기 수요가 닭고기 쪽 수요로 늘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 쪽입니다. 수산 쪽은 이제 일본의 태풍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 들어가면서 그 방사능 수치가 좀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산 쪽도 좀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고 돼지고기 수요도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마니커 FNG 같은 경우에 닭고기 수요가 상당히 증가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마니커 FNG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마니커 우리가 닭고기 쪽 우리나라에서 닭고기 쪽 수요 그 점유율 1위는 마니커 FNG가 아니고 하림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림보다도 마니커 FNG를 좀 갖고 나온 이유는 이게 이제 뭐 실적이라든가 뭐 점유율 뭐 이런 것보다 시장에서 같은 업종 내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는 얘기하는 이제 테마라고 하죠. 이 테마의 대장이기 때문에 마니커 FNG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니커 F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주주가 팜스토리가 최대 주주입니다. 74%를 좀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니커 FNG가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팜스토리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심 포인트는 일본 태풍에 따른 방사능 오염수에 따른 수혜주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흐름 좀 보겠습니다. 자, 마니커 F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000원, 28,000원까지 고점 형성된 이후에 주가가 한 60% 이상의 급락하는 흐름이 좀 나왔고요. 볼리저 밴드 하단선을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한테서는 보유하셨다가 기술적 반등입니다. 이걸 길게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기술적 반등이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11,000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8,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신현식 참가자의 마지막 종목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썩이는 게임주, 찬바람 뚫고 이른 봄이 올까라는 이슈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떤 게임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넥슨 GT를 좀 갖고 나왔고요. 넥슨 GT 네. 좀 많이 빠진 종목 아닌가요? 네. 네네. 뭐 넥슨 GT는 이제 뭐 넥슨의 그 실적을 좀 보셔야 되는데 뭐 3분기 메이플 스토리가 이제 3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2,713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매출액은 좀 감소가 좀 됐고요. 이 회사는 이제 넥슨의 관계사입니다. 이제 넥슨이 어떤 게임을 갖고 있는지 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던전 앤 파이트, 그다음에 메이플 스토리, 그다음에 피파 온라인 4 이쪽에서의 지속적인 그 매출이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넥슨 같은 경우가 그 실적이 한 6조 원대였는데 이번에 이제 실적이 5조 원대로 좀 24%가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증가가 됐다는 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자회사 관련해서 V4라는 게임을 이제 신작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이 게임에 지금 이제 이벤트 서버가 45개가 이제 서버가 마감이 돼서 흥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최근에 이제 예전에 이제 그 2009년 1월 달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가 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빠졌던 부분은 이제 일본 넥슨을 시가총액이 한 15조 정도 되는데 이 매각이 실패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이제 주가가 이제 넥슨에 대한 매각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원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8,800원, 손절은 6,4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현식 참가자의 넥슨 GT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세 분과 포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